네, 반갑습니다. 맨체스터의 선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31번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가 봐요. 잘 듣고 최대한 이해해봐요. 안 되면 현강 때 다시 잘 들으시고. 통계 자료들은, 근데 20세기의 통계 자료들은 체계적인 모음집이 되었습니다. 뭐에? 정량적인 정보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 정보가 필요로 됐냐면 나라에 의해서 필요가 된. 그럼 여기에 갑자기 명사 다음에 pp가 나왔으니까 뭐가 생략됐잖아요. 뭐예요? which was. 왜냐면 20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which 또는 뭐 that 요 정도 올 수 있겠고요. This process, 이 절차는 일어났습니다. 모든 industrialized countries, 산업화가 된 나라에서 이 절차는 다 일어났어요. 무슨 절차가 일어났어요? 나라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정량적 정보가 모아지는 그런 절차가 이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에서 일어났대요. 뭐로써요? 핵심으로써. 핵심적인 부분으로써요. 근데 어떤 부분이요?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5번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죠? 그럼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 있죠, 이거. 전치사의 의미상 주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올 건데요. 이 자리에서 their 대신에 them이 쓰여도 됩니다. 목적격, 소유격 둘 다 가능했어요. 자, 그럼 해석 다시 예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과정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 내에서. 뭐로써요?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것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이런 과정이 일어났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their 또는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여기죠. industrialized countries. 이렇게. 요 사람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 봐봐요. It is difficult to think simultaneously. 동시에 생각하기란 어렵다. 뭐를요? That the objects being measured, 측정되는 대상이 really do exist. 실제로 존재한다. 즉 실제이다. 라는 것과 그것이 is only a convention. 오직 관행일 뿐이다. 라는 것.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자, 봐봐요. 동시에 두 개를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그 앞문장 방금 얘기한 그 말이 단지 관행이다. 이거 약간 좀 이중성? 모순이 좀 있네? 그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미 존재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GDP를 측정하고 싶어, GNP를 측정하고 싶어, 실업률, 비만율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실제로 존재하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통계를 내려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통계를 내는 것들이 단지 관행이래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걸 측정하는 게 관행이래요. 왜요? 그 측정 기준 누가 만들어요?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가 비만일 건데 뭐 어느 정도 일자리가 없어야 실업률일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게 통계 자료를 모으는 건데 그 애초에 저기 뭐야 그 측정되는 그런 대상들은 존재는 해요. 그러나 이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통계 갖다가 최대한 근사치를 갖고 올 건데 근데 문제는 그 통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면 객관인데 단지 관행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은근히 주관성을 좀 띠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존재하는 걸 가지고 니네가 통계자를 낸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관행인지 너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this is the case. 이렇게 생각하긴 어렵지만 이게 찐이다. 이게 사실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내용 잘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 문장이 잘리니까 조금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지워지죠? 자, 그다음 5번. phenomena. 첫 단어 또 A로 끝나요. 이거는 복수죠. 그래서 이거는 현상들이래요. 자, 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phenomenon. 이렇게 생겼죠? 네. 현상들은 근데 뭐와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 뭐 복수니까 여러 개 나오려나요? 자, 여기 보니까 such as 여기가 전치사잖아요. as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명사가 하나 들어갔죠. 얘가 바로 의미상 주어예요.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 가격들이 청구되는 것처럼 됐어요? 가격들이 매겨지는 것처럼 청구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charge는요, 뭐뭐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가격들이 부과되는 것처럼. 그리고 물건들이 여기도 똑같죠? such as로 이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의미상 주어일 거예요. 그리고 being sold라고 하면 동명사가 나왔죠. 왜? such as being and such as being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들이 팔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확실히 존재한다. 아니, 존재하잖아요. 찐이잖아요. 진짜 일어난다. 그러나 범주화와 카테고라이즈라고 하면요. 카테고리는 범주를 나누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범주들 이렇게 나왔어요. 범주들과 그리고 분류 체계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있어요. 범주들과 분류 체계들은 근데 뭐하는 supporting the collection, aggregation, and organization of official statistics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범주와 분류 체계는 are devised 수정이 됩니다. 또는 고안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ate 나라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를 위한 목적이에요? For macroeconomy. 자, 매크로는요 거시적인 이런 뜻이에요. 큰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런 뜻이고요. 이거의 반대말 뭐예요? 마이크로. 또는 뭐를 위해서요? 사회적 정책들을 위해서요. 됐나요? 됐죠? 뭐 안?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꾸며주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부분. 그래서 이거 넣어서 예쁘게 해석하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격이 부과되는 것처럼 그리고 상품이 판매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진짜 존재한다. 그러나 범주들과 분류 체계는 뭐하는 어떤 거요? supporting 지지해주는 뭐를 지지해줘요? The collection 집합, aggregation 집계 그리고 organization of official statistics 어떤 기관들 근데 어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들 다 꾸며주는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 자료의 모음, 집계 그리고 기관들을 지지해주는 이러한 범주, 분류 체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진짜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짜여진 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얼마 버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그 통계 자료가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올해 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긴 하지만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 세뱃돈 받은 적은 없어? 아니면 엄마한테 너 심부름해서 돈 받은 적은 없어? 아니면 뭐
당근마켓에서 뭐 팔아가지고 이득 본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나라가 돈을 이 사람들이 많이 벌고 있다. 우리는 실업률이 얼마 없는 나라다라고 그 다른 나라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통계를 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없겠죠.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짜여진 판 안에서 어떤 범주와 분류 체계 안에서 그 통계 자료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라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생님은 예시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좋은 예시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티오도어 포터는 묘사했습니다. The use of statistics, 통계 자료의 사용을 묘사했어요. 뭐 하기 위해? To create state authority. 그럼 여기서 사용이긴 사용인데 그 나라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사용을 이렇게 묘사했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는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라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통계 자료의 사용을 이렇게 묘사했답니다.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했냐? quantification, 정량화는 is a way, 방식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뭐 없이요? Without seeming to decide.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채로, 보이는 것 없이.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는 것처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징화한다. 그리고 여기 he죠? 그 사람. He characterizes.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접두동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동사가 과거죠? 그럼 여기도 과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징지었다. it,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quantification, 정량화 얘기하는 거죠. 정량화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뭐라고 특징지었어요? 사회적 기술이다라고 특징지었어요. 근데 어떤 사회적 기술이에요? 의도된. 뭐를 위해서? To build trust in authority. 어떤 권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의도가 된 어떤 사회적 기술로서 퀀티피케이션을 정량화를 특징화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막 되게 부정적이게 보인다. 아니 근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모두 없이.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요.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지금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는 찐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걸 인간이 임의로 통계 자료로 나누는 건 관행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 자료의 사용을 정량화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한 이런 티오도어 포터라는 사람까지 해서 이 주제를 뭔가 큼직큼직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번 글에서는 인용구로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 알아놓고 마지막 문장 예시를 저번에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싶으면 나라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공무원 되려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시려면요. 당신은 일단 이런 영역에서 이런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수치화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무원이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어느 정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범주화를 준 거죠, 나라가.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냐 안 되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런 기준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만들었다고 그거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만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미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채워가는 과정은 이제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량화라는 건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마치 의사결정인 것처럼 안 보이는 의사결정이다라는 거죠. 솔직히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준들 나라가 원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바꾸는 거지. 이해됐어요? 뭐 바꿀 때도 있겠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뭐가요? 정량화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수치로서 표현을 할 때 나라가 어느 정도의 범주와 그 구조화를 통해서 수치화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행의 냄새가 좀 나기는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1번 지문까지 끝. 안녕.